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현실적인, 지극히 당연한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막연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가끔 합니다. 재밌는 건 아이들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제가 그동안의 아이들을 가르쳐 온 통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과학고를 가고 카이스트를 진학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알아보는 게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좋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자세라든지 공부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 미래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성격,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열심히 하면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결론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정말로 좋은 성과로 충남과학고를 가고 카이스트에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졸업은 아마 했을 것 같고 제가 학원을 개원을 한 다음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카이스트 견학을 간 적도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지만 저는 학습이라든지 성적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내릴 수 없다라는 거는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죠. 나를 과대평가한다든지 나를 과소평가한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을 짤 수 있고, 학습 커리큘럼을 제대로 짤 줄 알아야 구멍난 부분을 메꿀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없이 단순히 열망으로만 가득 차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허황된 욕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친구들, 저는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성태 같은 그런 공신을 보고 와, 나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되겠지. 물론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평균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고 그 중에 특별하고 유별난 어떤 한 케이스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갖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꿈을 무시하거나 너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 하나만 보고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강성태 씨가 했던 그 노력을 비약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작은 어떤 확률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준을 알아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든 학교든 모든 아이들을 약간 전체주의로 끌고 가는 분위기는 있죠. 획일화 시키려고 하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저도 입시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개성이 각각 다른 것처럼 아이들의 학습 수행 능력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맞는 개개인에게 알맞는 접목된 수행 능력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100문제를 줘도 너끈하게 소화시키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30문제를 줘도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100문제라는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매일매일 패배의식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30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객관화시켰을 때 100문제 안에서 할 수 있는 30문제를 너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런 수행 능력이 점진적으로 쌓였을 때 40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50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60문제, 70문제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니 50점을 맞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60점, 70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행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1이냐, 중2냐, 혹은 초등학생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내년에 입시를 봐야 되고 대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수행 능력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면은 고1은 죽으라는 말이냐 라고 한다면 죽어야죠.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고3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신을 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수행 능력에 알맞게 공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중학교 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정말 뭐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목표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수준보다 한참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등학생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나의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수준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중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시의 시작이기도 하고 막 스타트를 끄는 시점에서 시작부터 성과를 얻고 싶다? 장기전에서 지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낙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팩트만 얘기하자면 우리들은 다 평범해요. 저도 평범하고요. 저희 학원의 아이들도 전부 다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특별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고 안 살겠죠. 운동 능력이 뛰어나거나 IT 쪽에 뭐 뛰어난 어떤 감각이 있다면 벌써 코딩 짜고 프로그램 만들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평범하다는 얘기죠.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들을 멈추고 객관화시켜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지칠 때도 됐고 공부하는 것만큼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부하는데 우리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히 꿋꿋하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것들이 쌓여서 더 높은 성과,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적을 올리고 싶고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14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통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영상을 좀 붙이게 됐습니다. 영상을 좀 보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좀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스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